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기술연구원 윤선구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발표를 10분 안에 마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의 유역단위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인데요. 이거는 서울시를 사례로 제가 좀 2019년에 연구를 해본 결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통합물관리 기본법이, 물관리 3법이 2019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 시행 이후에 지자체에 대한 물관리의 권한이랄지 어떤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통합물관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그 통합물관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수량, 수질, 생태뿐만 아니라 문화,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을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효율성 극대화하고 공평, 지속 가능하도록 유역 단위로 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의 어떤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을 총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의 통합입니다.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수량이랄지 수질, 그리고 수생태, 재난, 재해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간의 통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정구역 단위로 주로 이제 그 지자체랄지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 하천이라는 거는 유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역 단위로, 특히나 이제 지자체 측면에서는 표준 유역 단위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영의 통합입니다. 물 관련 그 운영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 저희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그 물 관련된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 간의 연결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유역 측면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반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법률, 제도, 어떤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합시킬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가 측면에, 정부 측면에서 잘 되어 있는데 지자체 측면을 들여다보면은 지자체 법이 조례랄지 규정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 이제 시행이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4가지 측면에서 본 발표를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이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보면은 지표 6.5.1 보고서에 보면 그 이런 통합물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지방 정부와 유역 관리 차원에서의 통합물관리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맵을 보면 그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저기 한반도 지역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미디엄 하이 정도의 어떤 그 스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측면에서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OECD 물 거버넌스 평가지표 체계 2018년 보고서를 보면 그 Principle 5 Data and Information에 보시면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플랫폼의 기능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련 빅데이터, 그 다음에 스마트 정보, 모바일 정보랄지 디지털 맵, 실시간 센서링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고 누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통합물관리 정책 비전을 이제 수립했는데요.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강 유역에 대한 비전인데요. 물길 따라 하나 되고 풍요롭고 건강한 한강이라고 이제 비전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5번째 보시면은 통합 모니터링하고 정보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유량, 수질, 수생태 통합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한강 권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울연구원 자료인데요. 2018년에 이제 이런 그 이슈가 있어서 만든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로 환경, 생태 분야에 이제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다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통합물관리 사례를 이제 간단히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사례 보면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각각 검토를 해보면 지역 현안에 맞게 그리고 수량수의 수생태, 하천 환경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주 정부의 어떤 그 권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한 이제 공통점으로는 수개, 유역 단위의 어떤 물관리들을 해외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민간 그리고 비영리 단체,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원활히 그리고 이런 재정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물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시사점으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델라웨어 유역관리위원회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사례로는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충남도에 보면은 이러한 물관리 기본법이랄지 조례 등을 지정해 놓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 중에서 또 경기도 수원시 이런 통합 물관리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드린 데이터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랄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것만 해도 한 28개가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관련된 시스템도 한 26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의 연계 그리고 통합 관리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환경 정보 시스템을 보면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이제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들고 와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와미스 시스템 이거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오래된 시스템인데요. 수자원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전시키고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물환경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건데 하천, 호수, 농업용수를 포함해서 생태, 수위, 강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시스템들이 서울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들어진 어떤 그게 이제 과거 한 10년 전 이렇게 2010년 2000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잘 업데이트가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측면에서 국가에서 만든 이런 시스템들에 의해서 그게 굉장히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들을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물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정제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 걸쳐서 통합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이게 좀 물 관련된 정보를 이제 통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 물관리 플랫폼 그래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의 통합 물관리 필요하다. 과거에는 분산 행정구역별로 관리하던 거를 미래에는 통합관리 유역 기반의 관리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에는 이제 관할 주무부서가 하천관리과 물재생계획과 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있는데요. 각각 각 강우 수질
그리고 홍수 예경보, 빗물 펌프장 운영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행정구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유역 단위로의 통합, 그리고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별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한 4단계로 구분했고요. 첫 번째로는 물 정보 생산, 두 번째로는 물 정보 품질 관리, 세 번째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 번째로는 물 정보 통합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물 정보 생산 표준화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계측 장비랄지 중점 데이터 선정하고 이러한 계측 주기, 저장 주기, 통신 주기 이런 것들을 통합 표준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물 정보 품질 관리. 그리고 오축, 결측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수자원조사 기술원에서는 이걸 데이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지자체 측면에서 이런 인력이랄지 장비, 이런 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측된 데이터들에 대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에 맞게끔 그 정도 수준에 맞게끔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 기반의 품질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그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이 이제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타 부처 데이터가 이제 통합돼야 된다. 그 이유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정보 통합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 물정보를 제공하고, 이거는 이제 통합 물관리 위해서는 수량, 수질, 수재의 수생태 관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간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지표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덱스화해서. 왜냐하면은 그 원자료도 중요하지만은 1차, 2차적으로 가공된 그런 정보들 제공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이제 연계돼서 이런 물관리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정보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 모델을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서울 지자체 어떤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전국 그 지자체로 이제 머디파이드해서 적용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랄지 서울특별시의 어떤 그 정보들이 밑에 보시면은 통합 물관리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들어오고, 이것들이 관할 구청이랄지 어떤 그 중앙정부 대시민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SWOT 분석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총 3가지 꼭지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통합 모니터링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정보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는 유역 단위의 거버넌스 법제도 정비 측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고요. 서울시는 이제 국가하천 구간이 4개, 한강, 중랑, 탄천, 안양천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 구간이 청계천 포함해서 36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17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이제 수자원조사 기술원이랄지 그 정부 측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하천도 우리가 수량, 수질 측면에서 그리고 수생태 측면에서 데이터를 계측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는 좀 해주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방향 설정을 총 4가지로 기능, 공간, 운영, 기반의 통합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 관련 시스템들에 보시면은 이제 표준화 그리고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실행하기 위한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연차별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자원학교 이번 핵심 표처럼 디지로그에서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특히나 이제 물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런 것도 계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이랄지 이런 데이터랄지 AI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풍수의 정책 방향은 하천 관리에 가악하다. 그리고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하고 통합물 관리 플랫폼을 통한 방제 행정을 개선하고 디지로그 기반의 물 관리 정책을 실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 육성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